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지지 중에 인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을 인의 이 상을 우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간방에 있어요. 이게 간방이 뭐냐면 이게 동북간이에요. 네, 이 동북간은 동북이 원래 이게 이 간산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산악지대를 얘기해요.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를 지지로 표현할 적에도 그래서 동북아시아 이 간방에 있는 나라 이게 또 간자를에다가 이게 간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이래 붙이면 이게 한자가 돼요. 한. 그래서 뭐 한국, 한민족, 한이 많은 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동북 쪽에는 춥고 아주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산악지대고 그래서 도인이 많이 나와요. 원래 그 산중에 원래 명산 이런데 끼고 암자라든지 이렇게 수도하는 사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은 것도 이 동북간에 이 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게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치면 2월 4일 우리 이때가 이제 입춘이라 그러는데 입춘에서부터 이제 인월이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보름 후에 2월 19일 내지 20일 되면은 이게 우수 실질적으로 봄이 이때 오지만은 한 보름 후에 드디어 땅에 이제 우수라는 게 물이 얼었던 얼음이 흘러내리는 걸 우수. 이제 비우자에다가 물수자인데 이 말은 이제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2월 한 20일 이때쯤 돼야 우리가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지장간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무, 병, 갑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사령을 하는데 이게 한 달 30일 중에 요게 이제 7일 또 요게 7일 요게 16일 이렇게 그 계절을 얘가 이제 배분을 해서 사령을 하고 있고 요걸 이제 비율로 따지면 한 20% 요게 20% 요게 60%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O형으로 계산하면은 무토고 토가 한 20% 화가 20% 이게 이제 목이 60% 이 목이죠. 이렇게 화가 20%. 이걸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명리에서 지수 계산을 하는데 지수 계산을 할 적에 가령 예를 들어서 월지 같은 경우는 4.3이 총량인데 그러면 이게 0.9, 0.9 이 나머지 2.6 이런 게 또 뭐 여기에 뭐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뭐 0.8로 계산하고 그러면 이제 4.3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수 계산으로 해서 오행이 어느 오행이 가장 강하냐 나중에 이제 사주의 체를 골라서 용을 찾아내는 거니까 우리가 체 계산할 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계산법이 되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이제 토가 뜨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병화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하고 없어질 경우에는 3대 7로 30% 370로 해서 다시 재배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노래는 간목이 이게 계절을 총 살행을 해요. 이걸 당령이라 그러는데 이 당령이 간목이라. 사주에서 이 당령이 간목일 경우는 직업적으로 월지를 우선 기본으로 했으니까 이 당령이 갑인 경우에는 교육에 많은 교육업, 건축, 언론, 출판 등등 이런 쪽에 관련이 되어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또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령이 됐을 경우에 간목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간목에 이 계절에 간목에 뭐 이 주의 봐야 될 것이 갑이 일간이다. 이러면은 갑의 특성은 뭐든지 맞이, 첫째, 우두머리, 대장 이런 걸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자존심이 되게 세가지고 남한테 고개를 숙이나 이렇게 굽히지 않는다. 이 갑 태생 자체가 땅에서 한 생명이 태어올 적에 탁 터질 때 나오는 그 기운이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은 굽히지 않고 자존심 강하고 다만 간목이 되게 강한 일간인 경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은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자살한 사주 중에 걸그룹에 보면은 설리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사주를 보니까 갑술년 그다음에 정묘 갑인 양인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설리의 사주인데 설리가 보니까 아주 간목이 이렇게 세잖아요. 양이네. 이렇게 간목이 워낙 이렇게 세고 간지동이고 양인월이고 하니까 자기 댓글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기 자존심 보통 다른 을목이었더라면 자살 안 하지. 그런데 간목은 워낙 자기 자존심에 우선 사람이 공포 중에서도 죽음의 공포가 가장 큰단 말이야. 공포 중에서도 이 죽음이라는 걸 자살을 생각은 우리가 하기 쉬워도 그래도 자살을 결행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자기가 결행 용기 어떤 결심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아주 신강사주고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주는 오히려 자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죽음 따위는 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고로 그렇고 또 우리가 이 간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계절 이 노래는 크게 그 계절의 주류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신기 주류 에너지 오행이 이 5가지 오행이 이 계절에 이 노래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이게 주류 에너지야. 자기 에너지가 이 다른 에너지가 아니고 이 노래. 그래서 대체로 이 에너지를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안하게 살아간다. 큰 고난 없이. 그러나 이게 오행에 무슨 오행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것만 꼭 그런 것만 나이다. 예를 들어서 임수가 굉장히 강하고 화기가 강할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훨씬 낫고, 이런 경우에는 사주에 요것만 천간에 가차적인 경우에는 좋은데, 그러나 다른 지지의 여타 영향으로 화가 되게 많거나 이러면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을 때 더 발복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수는 단지 그 목의 자양분 그 정도지만 임수는 무한한 그 정보를 가진 물을 내가 흡수하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꼭 이거 없이 임수가 있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또 신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금도 이 계절에 상당히 그 주류 에너지고 이 에너지에 아주 좋게 작용하는데, 만약에 목이 너무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는 게 나타나서 목을 조절해 줘야 더 낫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길신 흉신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된다. 오행의 태화에 따라서는 신금보다도 경금이 더 낫다. 그래서 사주 전체의 오행의 조화를 보고 희기를 취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 요 정도고, 월로 보면은, 자, 이 인월이라 하면은 이제 엄청 추워요. 추우니까 춥지만은 이제 곧 농사철이 다가오고 모든 만물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시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바쁘나 내 머릿속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는 없고 계속 상상을 하니까 어떻게 꿈을 꾼다. 이상을 생각한다. 현실보다는 이상이 더 빠져 있다는 것이 이 인에 가지고 있는 인자의 특성이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봄이 와서 내가 일을 하는 단계가 있고 머릿속에서 이상과 어떤 그걸 미래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또 이게 하루의 시간대도 보면은 인신은 이게 이제 3시 반에서 5시 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대가 사실은 모두가 아주 잠이 들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시가 사주에 인자가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독고다이형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이웃에 놀러 가거나 누구 만나거나 할 때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 혼자 설계하고 기획하고 또 뭐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우리가 뭐 디자인도 별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디자인도 미래에 어떻게 할까, 설계, 디자이너 뭐 이런 거 전부 다 건축 다 이런 인자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야. 교육 어떻게 할겠냐, 플랜, 계획, 기획 다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그 인시가 되면은 사실 해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도 우리가 이제 이 날씨가 뭐 완전히 밝은 게 아니고 약간 희끄무레한 정도로 제대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도 함부로 행동을 갖다가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인의 그 상으로서는 호랑이 범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축이라는 것은 산의 계곡, 이걸 이제 넓을 광곡이라 그래가지고 넓은 계곡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산에 이래 깊은 산 중에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범이 이제 슬렁태나 토끼나 뭐 한 마리 사냥을 위해 가지고 눈에 보이면은 이 호랑이나 우리가 12지지를 보면, 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먹이를 갖다가 다람쥐나 쥐나 이런 거는 자기가 집에다가 저축을 해놔. 그럼 쌓아 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범은 그런 게 없어.
범은 보면은 지가 배부르면 자고 있다가 배고프면은 그때서야 으실렁 하면서 그 호랑이가 하면 이 호랑이 인하고 참 관련이 많은 게 여기 이게 인에 이제 소리를 낸다 그랬는데 호랑이가 으르릉 함 그러면은 그냥 산천 초목이 떨고 그냥 그 모든 생물들이 이제 벌벌 떠는데 그러나 이 호랑이도 이걸 자기 먹잇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고프니까 이제 사냥을 시작해.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딱 보면은 그 추진력, 돌진 이런 거, 돌파력 뭐 이런 게 이런 게 대단히 이제 좋은 것이 바로 그런 인자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호랑이는 자기 아무리 명수지만 토끼 한 마리 잡으려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야 돼. 만약에 어설프게 하면 토끼가 잽싸게 피해 가지고 피하다 보면은 호랑이는 아주 입장이 토끼 쫓다가 자기 다치는 수도 있고 위험해.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마리 표적을 잡을 적에는 호랑이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 비장함이 있어. 그러니까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인자가 대개 보면은 비장하고 아주 맹렬하고 또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이런 인이 가지고 있는 인자는 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자기가 어느 뭘 장악하겠다는 이런 힘이 권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 권리 이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군, 검, 경 이런 거, 또 세무, 법무 무시무시한 거 생사를 지고 있잖아요. 이거 범이 말이야. 인이라는 인자가 내가 누구의 생명을 죽이냐 살리냐 하니까 세무, 법무, 의료, 이런 거하고의 인자가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이라는 사주의 글자가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추론하든 어떤 그 사람의 성정을 추론하든 할 적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인에 대해서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사주풀이를 좀 쉬셨다. 사주풀이를 우리가 사주풀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어떻게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